안녕하세요. 골드라이프 스쿨의 김민혁 강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절차와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그리고 주택공제 관련해가지고 삼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 소, 과, 세, 결. 그래서 청소를 과하고 세게 하면 결벽증이다.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총급여. 여러분들이 원천징수 영수증에 찍혀있는 총급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나와 있을 거고요. 그걸로 바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소득 공제를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득 공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총 급여에서 빼준 금액, 거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을 곱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세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세액으로 바로 내가 세금을 낸다, 이게 아니라 그 세액을 또 한 번 더 빼줍니다. 그거를 이제 세액 공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온 이 결정세액, 이거를 내가 원천징수 영수, 내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떼간 세금과 비교를 했을 때 마이너스면은 돌려받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면 내가 뱉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어디라고요? 네,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 그래서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시면 이런 서류가 보이실 거예요. 그 서류에서 소득공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왼쪽 편이 소득공제고요. 이 오른쪽 편이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 거는 바로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를 보시면 일단 맨 위에 상단에 총급여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 해준다 그랬죠? 네,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이 소득공제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빼준 공제한 그 항목은 뭐냐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로 내가 급여를 5,400 정도 받았는데 거기에서 1,200을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세청에 들어가시면요. 이런 산식이 있습니다. 내 소득이 4,500에서 1억 이하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은 1,200만원 더하기 총급여액에서 4,500만원 빼고 곱하기 5%한 다음에 1,200만원을 더하면 실제로 내가 내야 할, 내가 빼주는 이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00만원 플러스 904만원 곱하기 5% 하니까요. 1200만원에 45만 2천원 이렇게 더해서 1245만 2,091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봐야 할 거는요.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자, 인적공제라는 건 뭐냐?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한 명당 150만원씩 내 총 급여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라는 뜻은 빼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적공제는 어느 정도 빼주냐면 인당 150만원씩 빼줍니다. 그래서 인당 150만원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대상은 이제 본인 그리고 배우자 부양가족인데 이 부양가족의 범위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직계존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계존속이고요. 직계비속은 자녀, 그리고 손자 이렇게 들어가신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양가족 안에 형제자매도 포함이 되고 수급자, 위탁아동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득요건도 봅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에요. 월이 아니고 연입니다. 연간.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혼하신 부부다 라고 하시면요. 내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와이프한테 낼지 아니면 본인한테 낼지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동거 여부도 같이 봅니다. 동거 여부에 대한 부분은 부모님은 동거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거 편의상 별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동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는 만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된다면 인당 얼마죠? 네, 150만 원씩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인적 공제 플러스도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거를 추가 공제 항목이라고 하는데, 이 추가 공제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인적 공제에 대한 아까 소득 요건과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된 이후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경로 우대,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부녀자, 한부모 이렇게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경로 우대는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공제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내가 부양한다라고 하면 인적 공제가 1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경로 우대자에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그게 1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공제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되고 여기 추가 공제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된다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장애복지법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인당 200만 원이 소득공제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 헷갈리는 거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예요. 이 부녀자라 하면요, 어떤 거냐면 근로자 본인. 그래서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약 4,100만 원 이하인 여성입니다. 여성, 남성은 안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요, 무조건 부양을 하는 가족이 한 명은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여야 이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부모는 뭐냐면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자이고, 그리고 내가 직계 비속, 예를 들면 손자녀 포함을 해서 내가 입양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직계 비속에 손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거나 라고 했을 때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죠. 요새는 뭐 돌싱이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혼자서 자녀를 키운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부모 공제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 한부모 공제를 체크하셔서 내가 소득공제를 지금 받고 있는지 꼭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거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둘 다 해당이 된다 그럼 뭘 받아야 되죠? 네, 당연히 한부모 공제를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내가 어떤 공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인적 공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같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